자, 오늘도 이어서 표준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에서 표준어를 발음할 때 적용되는 규칙은 표준발음법, 또 이 표준어를 한글로 적을 때 적어야 될 규칙을 한글 맞춤법이라 한다 했습니다. 자, 표준발음법의 원리는 여기 나와 있죠.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의 국어의 전통 또 국어의 문법의 원리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표준어를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원래의 형태,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원형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밝혀서 원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적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음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음의는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죠. 모음의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중모음이라 함은 이 소리가 나는 과정에서 혀의 위치 또는 입술의 모양, 이렇게 발음 기관의 모양이 변화하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변하는 모음을. 그때도 얘기했지만 야 같은 경우에는 이로 발음하는 것처럼 입모양이 시작되어서 아로 발음하는 걸로 끝나죠. 이야, 이야, 이야 이렇게 발음나죠. 마찬가지로 단모음은 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발음해 볼까요? 혀의 위치, 높낮이, 앞뒤 위치, 또 입에 벌어진 정도의 크기가 모두 일정하죠. 자, 일정한 모음을 단모음,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요 모음의는요, 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해서 이로 끝나죠. 의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때는 선생님 지금 소리 낸 것처럼 의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경우들인데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이 자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의 앞에 여기에 자음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로 발음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경우는 이 의가 단어의 가장 앞에 아닌 두 번째나 세 번째 위치에 오는 경우, 가장 앞에 올 경우에 자음이 없으면 반드시 여기 위에 있는 경우처럼 의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이중모음으로. 그런데 여기 주의와 같이 이 의가 가장 앞이 아니라 두 번째 이하에 있을 경우에는 이로 발음함도 허용합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첫 음절이 아닌 경우에 의가 있지만 여기는 에로 발음함을 허용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단어 내부에서는 둘째 음절 이하에 있을 때 의를 이로 하지만 얘는요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 두 개의 결합입니다. 그때 이렇게 뒤에 와서 이 문장 내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이 단어를 조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뭐 우리의, 뭐 나의, 뭐 아니면은 연필의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말 뒤에 어떤 이름 뒤에 어떤 대상의 이름 뒤에 와서 이 대상과 뒤에 오는 대상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를 조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의는 뭐 나의 책, 뭐
방금 연필의 색깔 이런 식으로 연필의 색 이렇게 한다면 연필이라는 단어와 색이라는 단어 두 단어 사이에서 연필이라는 단어를 뒤에 단어 색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의예요. 의. 이 의 대신에 단 뭐 을, 이, 뭐 이런 말들을 넣게 되면 그 의미가 나오잖아요. 꾸며주는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준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단어의 종류를 조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도록 만드는 의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꾸며주도록 만드는 의. 옆에 그 사례들이 있었죠. 이처럼 조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에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그랬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받침 소리의 표준 발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데요. 호받침의 경우에 받침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 해당하는 소리 중 하나로 바뀌어서 받침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크, 느, 트, 르, 무, 브, 프, 응 이렇게 되죠. 그라고 하면은 그라고 발음하는 거니까 얘만 발음할 때는 크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엄밀한 발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게 정확한 기억의 받침 소리 발음인데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 편의상 이렇게 발음했어요. 어쨌건 홑받침 소리는 모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바뀐다. 이응의 소리 중 하나로 바뀐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겹받침 소리는 둘 중 이런 겹받침들은 두 개의 자음이 받침 소리에 올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떨어진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겹받침들은요. 앞말의 자음 소리가 살아남고 뒷말의 소리가 떨어지는데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뒷말의 소리가 자음 소리가 살아남고 앞말의 자음 소리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다만 예외가 있었죠. 리을 기역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뒤에 있는 기역 소리가 살아남지만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리을 기역 개 리을 기역 고 이런 식으로 뒤에 리을 기역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그때는 앞말의 받침 소리가 리을로 발음된다. 이렇게 예외가 돼 있다. 리을 기역 중에서 뒷말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앞말이 살아남는다.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라고 예외가 있었죠. 자, 이렇게 우선 빠르게 배운 내용들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 함께 같이 알아봅시다. 오늘은 이제 받침 소리의 발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먼저 여러분이 한번 원래 발음하는 대로 여기 아래에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책 내용을 한번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5개의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적어보고 그리고 원리가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지금 여러분 직접 해보고 영상 멈추고 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생해보세요. 그럼 이제 다 해봤죠? 같이 한번 이제 볼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봅시다. 자, 이 단어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조금 얇네. 표준 발음대로 읽어보면요. 창, 바, 끌 이렇게 읽어야 해요. 창밖을. 2번 읽어볼까요? 2번은 오, 슬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3번은요. 꼬, 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들판에는 꽃이 활짝 피었고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은 자, 이 1, 2, 3번만 일단 보면서 규칙 한번 찾아볼까요? 소리 나는 대로 읽는다. 창밖을, 옷을, 꽃이. 이때 받침 소리는 어떻게 소리가 나나요? 받침 소리는 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
넘어가죠.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요. 다시 볼까요? 창, 박, 을. 이 소리는요. 이 소리가 그대로 받침 소리가 그대로 뒤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그래서 창, 박, 끌이라고 소리 나는 거죠. 이 넘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때 우리 훈민정음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을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을이라는 단어는 모양은 글자를 쓸 때는 이응, 으, 리을 세 개의 자음, 모음, 자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소리가 날 때 이 첫 번째에 오는 이응은 소리가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이때는 소리는 으와 리을 이 두 개만 나는 거잖아요. 이응은 소리가 없잖아요. 을 소리 내보면 리을만 소리 나지 이응은 소리가 없죠. 단지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을 할 때 초성 자리에 가장 처음 오는 자리에 자음이 안 오고 그냥 그리고 중성 자리에 모음만 올 경우 이런 식으로 모음만 올 경우 모양을 갖추어 쓰기 위해서 초성 자리에 이응을 넣어준다. 배웠었죠. 그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얘도 첫 번째 아이에 해당하는 이 말에서 발음 나는 것, 소리 나는 것은 아밖에 없죠. 소리 나는 건 이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모양이 처음 초성 자리에 자음이 없으면 어색하기 때문에 갖추어 써주기 위해서 모양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준다 그랬죠. 실제로 이 처음 초성 자리에 오는 이응은 소리가 없어요. 하지만 종성 자리에 오는 이음은 소리가 있죠. 강아지 할 때 이 해당하는 이 받침 이응 이 소리는 에 해당하는 이 받침 이응은 소리가 나죠. 초성 자리에 오는 이응만 소리가 안 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가 없으니까 받침 소리가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서 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받침 소리 창밖을 할 때 이 박 있죠, 박. 박을 우리가 지금 나도 선생님도 발음했지만 박 이렇게 발음하죠. 이거를 박끄 하고 이제 끄 소리를 내주지 않아요. 그냥 박 이 기역 소리만 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뒤로 먼저 넘어가지 않고 먼저 여기에 음절 끝소리에 해당하는 받침 소리에 대한 규칙,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창, 박, 을이 되고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창, 박, 글 이라고 소리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먼저 이 받침 소리에 대한 규칙이 여기서 이렇게 적용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그대로 뒤에 오는 음절의 첫 소리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왜? 뒤에 오는 음절의 첫 소리의 이응은 소리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모양만 쓰기 때문에 받침 소리가 뒤에 있는 음절의 첫 소리를 넘어가서 고스란히 살아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가 난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가 맞게 소리 나는 건데 창, 바, 끌 이렇게 소리 난다. 이게 우리 여는 법칙이에요. 받침 소리가 뒤에 자음이 오지 않고 모음이 올 때 뒤에 오는 모음 바로 앞으로 넘어가고서 소리 난다는 이 원리. 이게 바로 연음이라는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머지도 이 원리가 적용돼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면서 봅시다. 자, 옷을도 마찬가지죠. 원래 우리 받침 소리에서 시옷은 뭘 바뀌죠? 이렇게 하나가 없다면 이렇게 딱 여기 보이네. 자, 이렇게만 읽어볼까요? 얘만 읽으면 어떻게 발음나죠? 옷 이렇게 발음나지 않죠? 옷
이렇게 발음나죠. 받침이 뭘로 바뀌죠? 받침 소리가 디귿으로 바뀝니다. 디귿으로. 옷 이렇게 발음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옷을이라고 소리를 낸다는 건 받침 소리에 있는 이 시옷을 먼저 음절 끝에서 난 소리로 바꾸지 않고 7종성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시옷이 뒤로 넘어갔다. 모음 앞으로 넘어갔다. 이걸 우리 연음이라고 한다. 이 밑에 있는 꼬치에 있는 이 치읓, 꽃의 가장 마지막에 소리 나는 종성 치읓도 꽃이라고 하나만 오게 된다면 디귿 소리로 바뀌게 되는데, 바뀌기 전에 먼저 넘어가서 꽃이 이렇게 치읓이 고스란히 소리 나게 된다. 이게 바로 연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연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요. 이 4번과 5번은 결과만 먼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 오는 규정을 보면서 함께 비교를 해보자고요. 연음의 원래 기본적인 원리는 받침에 있는 소리가 오고 받침 소리가 있고 뒤에 모음이 오게 되면 자음이 오지 않고 모음 소리가 바로 오게 되면 받침 소리가 뒤에 있는 음절의 첫 소리로, 뒤에 있는 음절의 첫 소리로, 뒤에 있는 음절의 첫 소리로, 뒤에 있는 음절의 첫 소리로 넘어가서 소리 난다. 이게 연음입니다. 자, 4번은요 어떻게 소리 나냐면 흘, 근 이렇게 소리가 나야 합니다. 5번은요 거, 도, 슬 이렇게 소리가 나야 해요. 4번과 5번 조금 다르죠. 1, 2, 3번에 적용된 원칙이 4번과 5번에서는 약간 다른데 한번 뒤에 오는 규정을 보면서 하나씩 둘씩 살펴봅시다. 자, 이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1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발음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고 이 규정이 나왔어요. 첫 번째 규정부터 살펴봅시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뒤에 모음이 오게 되면 그러면 받침 소리는요 그대로 뒤에 오는 음절의 첫 소리를 넘어간다. 이 지읒도 뒤 음절의 첫 소리를 넘어가서 지로 발음되게 되고, 쌍기역도 넘어가서 까, 피읍도 넘어가서 피 그대로 소리 난다는 게 우리가 배웠던 연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게 이 첫 번째에 있는 내용입니다.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첫 음절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여기요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된 경우에는, 자, 여기 뒤에 있는 조사, 어미, 전미사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받침 소리에 겹받침이 올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자, 여기 볼까요? 닭과 을이 왔어요. 뒤에 모음이 왔죠. 리을 기역 겹받침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리을 기역 중에서 뭐가 넘어간다고요? 뒤에 것만을 넘긴다 그랬어요. 기역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의 리을은 살아남고요. 우리 기역이 넘어가서 글 이렇게 소리 나게 됩니다. 뒤에 오는 말도 마찬가지죠. 안 지읒에서 이 지읒이 뒤에 있는 음절의 첫 소리로 넘어가게 돼서 여기서 이 지읒이 넘어가게 돼서 안, 자 이렇게 소리 나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근데 여기 위에 있던 얘 쌍기역은 겹받침 아니에요? 아닙니다.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파악하셨죠? 얘는 겹받침이 아니라 쌍받침이라고 해요. 겹받침은요 서로 다른 자음이 합쳐져서 받침 소리에 쓰일 때 겹받침이라고요. 얘는 서로 같은 자음이 겹쳐질 경우는 겹받침이라 하지 않아요. 겹받침일 경우에만 뒤에 있는 게 넘어가요. 이 경우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깍, 가 이렇게 소리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기역과 기역은요 한 덩어리예요. 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쌍받침은요 나뉘지 않아요. 겹받침만 이 두 개의 자음이 각각 나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쌍받침은 고스란히
넘어가서 이렇게 까까 이렇게 소리 나게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나머지도 볼까요? 마찬가지 넓이도 똑같습니다. 비읍이 넘어갔죠. 값을도 똑같습니다. 시옷이 넘어갔죠. 네. 왜 시옷이 쌍시옷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시옷이 넘어간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문법 원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 왜 된 소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이 규정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대로 그냥 일단은 익혀두세요. 이 겹받침이 받침 소리에 올 때 시옷은 넘어가면서 쌍시옷이 된다. 이렇게만 익혀두십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넘어가는데 시옷만 연음 현상이 일어나면서 연음 법칙에 의해서 넘어가면서 뒤 음절의 첫 소리가 될 때는 시옷은 쌍시옷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4번 흙은 해결됐죠. 자, 마찬가지로 겹받침이죠. 기역입니다. 뒤로 넘어가게 돼요. 뒤에 리을 기역입니다. 기역이 넘어가게 되죠. 앞에 있는 리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발음해야 합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요 세 번째,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 조금 어려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옆에 있는 날개를 지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형태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학년 때 국어 시간에요. 형태소란 뭐냐? 말을 쪼갰을 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것을 우리는 형태소라고 합니다. 근데 말을 쪼갰을 때 이게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자, 여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어떤 대상이나 이게 낫나? 어떤 대상이나 동작, 상태가 의미가 있으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라 그래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의미가 없는 이 형태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실질 형태소란 대상이나 동작이나 상태에 의미가 있으면은 실질 형태소고, 그게 아닌 경우에 문법적인 의미만 드러낼 경우, 문법적인 여기 보면 관계라 그러죠. 이런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를 형식 형태소라 그럽니다. 여기 위에서 한번 볼까요? 닭을, 앉아, 넓이, 값을 할 때 닭을 꼬꼬댁 하는 그 닭이죠. 이 닭, 치킨, 이 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앞에 있는 닭과 을, 이 두 개의 부분이 있을 때 어디에 실질적인 닭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앞에 있죠. 뒤에 오는 을은요, 이 닭이라는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조사예요, 조사.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낼 뿐입니다. 이 앉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sit down 할 때 앉다의 의미 있죠. sit. 근데 이 안과 요 두 개의 형태소로 합쳐져서 앉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요. 그리고 여기 이 두 개의 형태소 중에서 어느 부분에 더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 아에는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sit down, 앉다의 의미는 앞에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 형태소란 뭐냐? 의미를 갖고 있는 요 닭, 안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질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란 뭐냐? 의미가 없는 부분을 형식 형태소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쯤에서 하나 적어주세요. 우리가 배웠던 여기 있는 조사, 어미, 전미사, 조사, 어미, 전미사, 이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 바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완전 잘못 얘기했네. 형식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전미사는요, 형식 형태소. 의미가 없어요. 이 조사, 어미, 전미사가 결합된다. 이, 여기 이, 을, 이, 을. 이 말들은요,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예요. 여기에 형식 형태소 적어주세요.
형식 형태소 적어주세요. 그러면 앞에 오는 말은 무조건 여기는 다 실질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가 오고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그대로 이어 적어줘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는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얘도 겹받침이다 뿐이지 결국은 뒤에 있는 자음을 앞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뒤에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 실질이 되는 경우에는요 안 넘겨줍니다. 예외예요. 무슨 말이냐? 이 예문을 봅시다. 밭 아래, 우리가 논밭 할 때 밭이죠. 이 밭 아래쪽에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의미로 우리가 이 두 단어를 보자면 밭이라는 단어와 아래라는 단어는 모두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논밭 할 때 그 땅이라는 의미의 밭, 아래는 위 아래 할 때 아래, 다 의미가 있죠. 맛없다, 맛, 우리가 알고 있는 짠맛, 단맛, 쓴맛 할 때 그 맛, 그리고 없다는 있다 없다 할 때 없다, 둘 다 의미가 있죠. 위와 달라요. 달글, 달기 또는 닭도 이런 식으로 닭만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지 않고 문법적인 역할만 해줄 경우에는 형식 형태소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죠. 이 경우에는요 밭아래 이런 식으로 그대로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받침 소리를 우리가 그때 배웠던 칠종성법을 적용시켜서 바티읕을 바디귿으로 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연음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요 뭐 똑같아요. 뒤에 실질적인 의미와 그리고 문법적인 의미, 형식적인 의미가 더해지는 경우에는 그대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받침 소리를. 실질적인 의미와 형식적인 의미가 더해지는 경우에는 그대로 받침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의 형태소가 오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시 실질적인 의미의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바로 넘기지 않는다. 먼저 음절 끝에 적용되는 받침소리 규칙, 우리 배웠던 내용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겉옷부터 먼저 봅시다. 겉옷은 우린 겉과 속이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 교복 할 때 그 옷 있죠. 이 두 개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겉옷 이렇게 넘겨주지 않고 한번 바꿔서 겉을 거디귿으로 끝소리를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연음시켜서 겉옷 이런 식으로 소리 난다는 겁니다. 헛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헛이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에 반대되는 그냥 가짜의 텅 빈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실질 형태소와 웃음의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가 결합될 때 이 받침에 있는 시옷은 바로 허수음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 시옷은 먼저 끝소리가 적용돼서 끝소리에서 끝소리에 칠종성법이 적용돼서 허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디귿이 넘어가서 허두슴 이렇게 소리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의 단어 내부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단어일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네, 이 연음 법칙은요. 꽃이 위에 오게 되면 꽃이 이렇게 발음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서 꽃이 이렇게 발음납니다. 먼저 받침 소리가 바뀌는 규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봅시다. 겹받침이죠? 겹받침도 똑같습니다. 자, 닭 앞에 원래 우리가 그대로 넘어갈 것 같으면 달, 가, 패 이렇게 넘어가야 맞는데 이 닭, 이거 아까 얘기한 꼬꼬댁 닭과 뒤에 앞에 할 때 그 앞 뒤에 할 때 앞, 이 둘 다 실질 형태소죠. 실질적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되죠? 얘가 음절 끝에서 적용되는 받침소리 규칙,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 한다고 그때 한번 얘기했었나요? 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닭으로 바뀌고 그리고 넘어가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앞에는요? 앞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앞이라는 말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앞뒤. 근데 이 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피읍이 넘어갑니다. 정리해 볼게요. 닭 앞에 요 말은요. 먼저 이 닭과 앞이라는 형태소는 실질이니까 아이고 이거 좀 실질, 형식 이 세 개의 형태소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실질과 실질 사이에서는 요 먼저 음절 끝에서 겹받침의 받침 소리,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면요 닭으로 적용됩니다. 근데 이 실질이 아닌 실질 형식 사이에서는 그냥 넘어간다 그랬죠? 패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합쳐지게 되면 패 이렇게 소리 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먼저 실질은 바뀌고 넘어간다. 실질은 바뀌고 넘어간다. 실질 형식은 그냥 넘어간다. 요 예문 하나로 그냥 딱 정리가 됐네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어치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값어치. 왜? 비읍 시옷. 요 값과 어치는 모두 실질 형태소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읍 시옷은 먼저 한번 바뀌어요. 뭘로 바뀌죠? 그때 겹받침은 모두 웬만하면 리을 피읍 리을 미음 리을 기억을 제외하면 다 앞에 있는 소리가 살아남는다 그랬죠?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요 값 어치가 되고 그 이후에 비읍이 넘어가게 돼서 값어치 이렇게 소리 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하나씩 풀어보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여러분이 발음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발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는데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사이일 경우에만 먼저 음절 끝에서 바뀌는 이 규칙을 적용시켜준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것처럼 둘 중에 뒤에 있는 녀석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 그냥 넘겨주면 된다. 실질과 형식인 경우에는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근데 실질과 실질의 경우에는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음절로 넘어가라. 요겁니다. 요거 한번 그러면 여기 위에 왔다 갔다 하네. 5번도 왜 겉옷을이 되는지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적어보겠습니다. 이거 분석을 해보면요. 이 형태소가 3개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안과 아닌 속과 겉 할 때 그 겉. 이 겉 실질이죠. 옷 실질이죠. 이거는 을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죠. 문법적인 역할만 해줄 뿐이니까 형식이죠. 자, 실질과 실질일 경우에는 바로 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먼저 대표음으로 바꾼다. 즉 음절 끝에서 나는 규칙을 적용시킨다. 그래서 적용시킨다. 그리고 나서 넘긴다. 근데 실질과 형식인 경우에는 적용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 그래서 옷을 그냥 넘어간다 그랬죠. 바로. 그러면 이걸 적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겉옷을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겠죠. 겉옷을. 이제 이해 가시죠? 좋아.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쭉 보면서 연습 문제가 아니라 활동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 안 걸리죠? 빨리 하고 오세요. 자, 지금 이제 다 풀고 오셨죠? 직접 해봐야 돼요. 이거 멈추고 이제 한번 적어봅시다. 이거 무릎이 까졌어. 무릎이라고 해야 돼요. 무릎이. 왜? 무릎과 이라는 형태소로 나뉘는데 이 무릎은 실제 그리고 이는 형식이니까 넷을 더하면 8비다.
우리 이렇게 8B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엄밀하게 더 나누면 이렇게도 나눠지는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받침 소리가 이루어지는 경계만 보자고요. 경계만 보게 되면 이렇게 왜 이러지? 이 경계만 봅시다. 요 여덜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리을 피읍 리을 미음 리을 기억 아니면 앞에 걸로 발음한다 그랬죠? 여덜 이게 맞습니다. 여덜. 이 여덜이라는 단어 소리 내게 되면 이게 의미가 실질입니까 형식입니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죠? 실질입니다. 이 뒤에 오는 이다 할 때 이다 모두 형식이에요. 얘도 형식이에요. 그럼 실질과 형식 형태소의 경계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뒤에 오는 자음을 넘겨주면 된다. 실질이 아니니까. 적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여, 덜, 비, 다. 3번. 엄마가 이거는 칠그로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똑같아요. 칙과 으로라는 형태소는 아니에요. 실질이고 형식이에요. 칙으로라고 할 거면 실질이고 실질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먼저 음절 끝에서 나오는 규칙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넘겨주는데 이거는 실질과 형식이니까 그냥 그대로 넘겨줘야 되죠. 바로 연음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아빠가 부엌에서입니다. 부엌에서 아니에요. 부엌에서. 안 해도 알죠? 설명 안 해도 이제 알겠죠? 부엌 실질입니다. 에서 형식입니다. 연음 바로 적용시킵니다. 5번. 얘는 가장 많이 나온 얘 중에 하나인데 우더른이네요. 우더른. 왜 우더른이냐? 둘 다 실질 형태소여서 그래요. 위쪽을 의미하는 우 그리고 우리가 아이 어른 할 때 어른 이거는 둘 다 실질 형태소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과 실질 사이에서는 먼저 음절 끝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적용시켜서 웃이라고 바꿔주고 그리고 연음을 적용시켜서 우더른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거를 먼저 대표마 즉 실질 형태소 부분을 먼저 규칙을 적용 안 시키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설은이 돼요. 우설은. 우설은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우더른이라고 발음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운 규칙이 적용돼서 또 음운 규정이 적용된 문법적인 규칙이 적용돼서 발음하는 표준 발음이에요. 우설은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우더른이라 발음하죠. 왜 우더른이라고 발음하냐?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사이일 경우에는 먼저 받침 소리에 대한 규칙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연음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연음시키는 우설은이 아니라 적용된 후에 연음되는 우더른이 정확한 표준 발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정리해봤어요. 선생님이 빨리빨리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지루하더라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좀 답답하면은 요 배속을 좀 빠르게 해서 빠르게 듣길 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차근차근 천천히 듣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적용시키면 배웠던 내용들 꼼꼼하게 읽다 보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있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재영국어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시간에 출석하고 남아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